안녕하세요. 우리뷰티TV의 진쌤입니다. 오늘은 양악수술에 대한 얘기 한 가지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양악수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럼 양악수술이 뭐냐? 그 구체적으로 이게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확한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 양악수술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양악수술은 말 그대로 상악골과 하악골을 움직이는 수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움직이는 걸까요? 즉 상악골과 하악골이 올바르지 않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릇된 위치에 있는 그 골격들을 올바른 위치로 옮기는 수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수술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건데, 그럼 얼마나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먼저일 거고요. 그리고 이동하는 순서는 상악골을 먼저 이동합니다. 상악골 이동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악골도 올바른 위치로 이동함으로써 두 상악골과 하악골을 올바른 위치로 이동하는 수술이 마무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과정은 그 진단이죠.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 의사들은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이 얼마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를 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의사의 눈으로 보는 위치가 이게 올바른 위치인가를 판단하는 것. 그거 구강, 즉 입안과 직접으로 보는 얼굴을 직접 우리가 시진을 함으로써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CT 사진을 찍어요. 방사선 사진이라고 해서 CT 사진을 찍어서 구체적인 골격의 위치와 그 틀어진 각도 이런 거를 분석하는 과정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환자분의 치아 모형을 그대로 옮겨서 그 치아 모형 자체를 분석해서 얼마나 잘못된 위치에 있는지를 분석을 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로,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환자분의 얼굴을 볼 때 어떤 것들을 보느냐면 여러 가지 거를 봅니다. 실제로 무표정한 상태나 웃는 얼굴에서의 치아가 노출되는 정도, 그리고 입꼬리에 기울어진 정도, 그 다음에 치아의 중심선이 얼굴의 중심선에서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정도, 그리고 턱끝의 위치가 우리 몸의 중심선과 일치하는지 아니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구체적으로 윗턱을 얼마나 어떻게, 아래턱을 얼마나 어떻게 움직일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방사선 사진, CT 사진을 분석을 하게 되면 지금 이 모습 보더라도 누구나 봐도 지금 이 윗턱과 이 아래턱이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윗턱도 무언가 돌출이 돼 있고 아래턱도 돌출이 돼 있는데 입을 다물 때 맞물리지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 전부 다 윗턱 아래턱이 다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앞니는 몇 밀리나 잘못돼 있고 어금니는 또 몇 밀리나 잘못돼 있고 각도는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 두개골의 중심부를 레퍼런스 라인으로 정해서 그 구체적인 각각 요소들의 위치를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 잘못된 정도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이해를 하기 힘든 내용이고요. 이제 이런 그 환자분에게서 얻어진 골격 사진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가 수술의 플랜을, 앞니는 어느 방향으로 몇 미리 옮길지, 어금니는 또 어느 방향으로 몇 미리 옮길지,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짜게 된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구체적으로 환자분의 치아를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 봐야 돼요, 수술하기 이전에. 근데 환자분을 모셔다가 바로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에게서 치아본을 저희가 떠요. 실제로 이게 얼마 전에 제가 양악수술 하신 환자분의 치아본인데, 이 구체적으로 치아의 형태, 치아의 위치, 서로 간의 맞물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걸 가지고 우리 모의 수술이라는 과정을 거침으로써 양악수술의 구체적인 플랜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진행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그 모의 수술 과정이 가장 중요한데, 환자분의 윗턱과 아래턱을 그대로 아까 보여드린 이걸 교합기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아티큘레이터라고 하는데, 이 교합기로 옮기는 과정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석고로 본을 떠서 그 위치를 그대로 구현합니다. 환자분의 치아 맞물리는 상태와 동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상태를 먼저 구현을 하고서, 그러고 나서 상악골을 먼저 이동을 시켜요. 저 치아 본 상에서. 예를 들면 현재 치아 맞물림 이 상태인데, 우리가 계산해 본 가장 이상적인 위치가 이 상태로 옮겨져야 된다고 하면 이 상태로 먼저 옮긴 다음에 이 아래턱과 윗턱 사이에 공간을 채우는 웨이퍼라는 거를 만들어요. 인터미디어트 웨이퍼와 파이널 웨이퍼 두 개를 만드는데, 수술 중에 사용되는 게 인터미디어트 웨이퍼고, 수술이 끝난 이후에 최종적인 교합을 결정짓는 게 이 파이널 웨이퍼인데, 이 두 장치를 만들므로써 수술의 진행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재료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서 상악골을 이동하고 하악골을 이동하고 수술을 마무리하는 그 과정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합기로 이동하는 이 과정이, 교합기로 이동하는 이 과정과 실제로 모의 수술하는 과정이 양악 수술의 80% 정도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는 과정은 20%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수술하는 과정은 이 사전에 모의 수술하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구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의 결과는 수술을 약 1, 2주 정도 앞두고 진행하는 이 모의 수술 단계에서 대부분 다 정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잠깐만 보여드려요. 이 세부적인 내용 하나도 나중에 따로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전체적인 아웃라인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안쪽에 문은 이제 실제로 바이트라고 하는데요. 바이트를 실제로 물립니다. 물려서 이 교합기 위치를 시키고, 그리고 치아본 뜬 거를 얹고 그 위에 마운팅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제로 환자분의 상악골의 위치를 환자에게서 이 교합기로 옮겨오는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왁스바이트라는 걸 새로 환자분께 물린 다음에, 이 왁스바이트라는 건 환자의 윗턱과 아래턱 위치를 그대로 찍는 거죠. 찍고서 아래턱 치아에 치아본 뜬 거를 그 왁스바이트에 물리면 이 아래턱 위치가 다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보시면 누가 봐도 주걱턱인 위치죠. 환자분 현재 상태를 그대로 구현을 한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이 환자분의 치아를 이 교합기로 트랜스퍼 시키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하는 수술이 이 모의 수술, 모델 서저리라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성형외과에서 이루어지는 양악 수술에서는 이 모의 수술을 실제로 집도의들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어느 쪽으로 몇 미리 옮겨달라는 데이터를 이제 기공사 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이 기공사 분들이 이제 저 과정을 거쳐서 이 최종적인 웨이퍼를 제작해서 이제 의사분들한테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하는 걸 선호하고 있어요. 실제로 전달해서 그게 제가 정확하게 요구하는 3차원적인 위치를 구현해 오기가 조금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의 생각과 그 기공사 부분이 만들어 오는 그 장치 간에 미세한 오차도 존재하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과정이긴 한데, 이 모의 수술 과정을 저는 제가 지금 직접 석고 과정, 석고 깎고 뭐 붓고 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모의 수술은 그러니까 모든 이 양악 수술의 구체적인 플랜이 정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악이 이동함으로써 환자분의 심미적인 결과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하악이 옮겨지면서 환자분의 그런 기능적인 교합이 완성되는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인데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상악골의 위치를 기억하는 이 플레이트를 제작을 하고 나서 이 위쪽을 분리를 한 겁니다. 분리를 하고서 이 윗턱을 상방으로 예를 들어서 몇 미리, 2, 3mm 올리고, 그 다음에 좌우 기울어짐을 교정하기 위해서 좌우 그
상방 이동량을 다르게 하게 되면 이 틈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틈에다가 저희가 이걸 이제 왁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왁스를 채워서 원래 있던 상악골의 위치를 살짝 옮긴 거예요. 제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서 그 위치를 구현한 거고, 그 위치와 이제 원래 상태에 있는 하악골의 위치를 그대로 기억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하악은 그대로 두고 상악만 이동을 한 그 모의 수술이 완성된, 모의 수술이 첫 단계가 완성된 단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다른 종류의 왁스를 이 사이에 두르고 그 원래 하악과 옮겨진 상악 간의 사이를 기억을 하는 레진이라는 걸 붙습니다. 꼭 우리 공사장에서 하는 시멘트하고 비슷한 건데요. 이게 액체랑 고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두 개를 섞어서 일정 기간은 되게 그게 젤처럼 말랑말랑한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고압을 가하고 시간이 경과되면 저게 돌처럼 단단하게 굳는 장치예요. 이게 이런 웨이퍼라는 장치를 만드는 건데, 이 장치의 역할은 원래 상태의 하악에서 변화가 된 상악의 상태, 그 두 개의 뼈 상태의 관계를 기억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수술할 때 상악골을 절단을 하고 상악 완전히 프리하게 만든 다음에 하악골에다가 이 장치를 끼우고 위쪽 그 홈에다가 상악골을 고정을 시키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상악골이 옮겨진 상태를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 상태에서 위치를 그 위쪽 뼈에 다 고정을 하게 되면 상악골이 우리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위치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수술을 전공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도 사실 이해하기가 좀 힘든 내용이긴 한데, 또 양악 수술에 실제적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본인의 얼굴이 변화되는, 인생이 바뀌는 수술이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한 두세 번, 서너 번 들어보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걸치냐 하면은, 양악 수술은 실제로 두 가지 수술을 하는 거야. 상악골을 옮기고 하악골을 옮기고. 상악골을 옮기는 거는 이 골격에서 이 위쪽은 두개골이죠. 두개골이고 이 아래쪽 뼈가 상악 치조골이라는 수술이에요. 그 사이에 유독 잘록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절단을 하게 되는 거죠. 절단을 하게 돼서 이 두개골에서 이 치조골을 분리를 하게 되는 거죠. 분리를 해서 완전 프리하게 만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전 제작한 장치를 하악골과 상악골 사이에 끼워서 상악의 위치를 우리가 원하는 위치로 옮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옮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상악골은 이제 정상적인 위치로 옮겨가게 된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하악골을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건데, 하악골을 옮기는 데 이용되는 이제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파이널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악을 레퍼런스로 상악을 먼저 옮기는 거고, 그 사이에 사용되는 장치가 아까 말씀드린 인터미디어트 웨이퍼, 중간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옮겨진 상악을 레퍼런스로 해서 다시금 하악을 이제 이상적인 위치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장치가 파이널 웨이퍼, 그러니까 최종 장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상악을 이동함으로써 심미적인 결과가 결정지어지게 되고, 하악을 옮기면서 그냥 기능적인 결과를 결정짓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악을 옮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SSRO라고 하는 시상골 절단 방식의 수술이라는 게 있고, IVRO라고 하는 수직골 절단 방식의 수술이라는 게 있는데, 그림으로 보면 SSRO 방식은 이 뼈를 두 개의 판으로 쪼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VRO 방식은 그런 식은 아니고 저기 관절 가까운 후방 위치를 그냥 수직으로 절단해서 이 앞부분 뼈를 옮기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 1시간 넘게 말씀드릴 내용이 많습니다. 그거는 다음 기회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어려운 내용이긴 했는데요. 양악 수술이 무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수술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